투잡을 시작하고 나서 3, 4개월이 지났을 무렵 워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우선 여러 워홀 책을 있는 대로 읽어갔다. 워홀에 대한 현실을 알려주는 책, 워홀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책, 워홀 준비에 관한 책, 순수 워홀에 관한 에세이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다. 하지만 책은 어디까지나 책이었다. 그들의 종착역은 매번 같았다. 가봐야 한다와 영어는 잘해야 한다. 맞는 말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정보는 그래봤자 2, 3년, 길면 5, 6년 정보였을 것이고 지금은 그때와 또 다를 가능성이 높다. 책을 읽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당시 내 최대 고민은 유학원을 통해 갈 것이냐였다. 이왕 가는 거 여유 있게 준비하고 싶었고 영어 공부를 위해 방해가 될 만한 요소는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유학원의 시스템은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예를 들면 이랬다. 필리핀 2개월 어학연수 플러스 호주 워킹홀리데이 픽업 도움, 호주 3개월 어학연수, 호주 3개월 어학연수 취업 보장, 필리핀 2개월 어학연수 호주 호텔 취업 보장. 솔직히 들었을 때는 모두 다 혹할 만한 것들이었다. 실제로 그중 한 유학원에 전화해서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은 적도 있었다. 영어를 못했으니까 어학연수는 가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았고 취업 보장까지 된다면 스트레스는 없을 것 같았다. 어학연수를 계획할 거면 필리핀보단 호주가 더 나아 보였다. 앞으로 지낼 곳도 거기였고 처음부터 영어권 국가에서 배우는 게 더 괜찮아 보였다. 공항 픽업, 숙소, 취업 등 워홀에서 초반에 겪게 될 것들을 모두 해준다고 하니 편하게 갈까 생각도 수없이 했었다. 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엔 그러한 것들이 다 돈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호주 3개월 어학연수 코스를 끊으면 요구되는 돈이 300만 원이었다. 물론 비자 및 비행기 값은 제외하고서 말이다. 무슨 조그만 프로그램만 끼더라도 100만 원은 쉽게 빠졌다. 혼자 준비했으면 모두 다 내 생활비로 남게 되는 자금이었다. 그렇다고 혼자 준비할 수 있다는 확신도 서지 않았다. 괜한 고집처럼 보이기도 했고 좀 편할 수 있는 길을 너무 어렵게 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워킹홀리데이 박람회라는 곳에도 참여를 해봤다. 그래도 거기는 뭔가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곳은 그냥 유학원들의 천국이었고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되지 않았다. 그중 인상적인 경험 하나를 마주쳤다. 그곳은 워킹홀리데이 상담센터 부스였고 나는 차례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걸 유심히 듣고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이름하고 나이, 어학 실력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임수진이고 나이는 24살, 영어는 중간 이상은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호주에 가시면 뭐 어디에 취업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한국에서 카페 알바 경험도 있고 해서 호주 가면 카페로 취업하고 싶거든요. 토익도 890점 정도 되고요. 토익은 전혀 쓸모없고요. 스피킹은 스스로 중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도 필리핀에 어학연수로 다녀온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웬만큼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학생 잘 들으세요. 호주 카페 알바는 현지인들도 결코 그렇게 쉽게 하는 잡은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 스타벅스 경력 좀 내세웠다고 뭐 취업되는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영어가 중간 정도 실력이면 어림도 없어요. 정말 말을 유창하게 할 수는 있어도 카페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뚫어보면 뭐 좀 되지 않을까요? 여기저기 이력서 내밀고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학생은 어디 가고 싶으신데요? 저 브리즈번이요. 네, 브리즈번에 학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다 학생처럼 그 생각하면서 브리즈번에 와서는 한인 잡을 거의 다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브리즈번에 저희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이력서나 면접 보는 스킬 좀 배우시면서 어학원에 계속 다니세요. 저희가 추천하는 어학원은 상상 어학원이고요. 여기서 몇 달간 다니시면서 기회를 노리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물론 영어 공부도 꾸준히 해야 하는 거고요. 괜히 초조해서 한인잡 하시면 그냥 평생 한인잡만 하다가 한국에 오시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볼게요. 이 학생의 상담을 통해 더 이상 나는 줄을 서지 않고 나와버렸다.
정보가 쓰레기라서 그런 게 아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라서 그랬다. 직원은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뿐이었고 내가 느낀 건 현실에 대한 좌절이었다. 그 학생은 쓸모없다는 토익 890점을 내세웠고 스스로의 어학 실력을 판단할 정도의 영어 능력을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나를 되돌아봤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을까? 어설프게 영어 회화책이나 외우고 있다고 고백할까? 아니면 투잡을 하고 있고 영어 학원을 다닐 계획입니다 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힐까? 차라리 어떻게 하면 한인잡을 구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게 더 현명할지도 모르겠다. 애초에 무슨 비결이 있겠지라고 믿은 내가 바보였다. 현실은 현실이었다. 회화를 중간은 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해도 호주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건 전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다. 잠시 돈 버는 맛에 빠져 그걸 미처 잊고 있었던 내가 문제였다.